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천공 스승님이라는 분의 법문 일부입니다. 네. 이게 언뜻 보면 그냥 태권도 이야기 같은데 파고들수록 한국의 역할이라든지 좀 독특한 역사관, 또 교육 철학, 심지어는 그 소통의 본질까지 건드리는 내용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자료가 좀 흥미로운 게 태권도를 우리가 아는 그런 단순한 무술이나 스포츠 이걸 넘어서요. 대한민국 시대에 새롭게 정립된 어떤 수련도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수련도요? 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표는 홍익인간 지도자 양성이다. 예,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죠. 와, 그러니까 표면적인 기술 너머에 어떤 거대한 사상 체계를 제시하는 셈이에요. 수련도 홍익인간 지도자. 와, 벌써부터 뭔가 스케일이 느껴지는데요. 그럼 이 자료가 태권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시 해석하고 있는지, 또 어떤 역사적, 철학적 배경 위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건지 한번 좀 자세히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본격적으로 탐구를 시작해보죠.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게 그 태권도에 대한 정의부터 아예 새롭게 내린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그 태권도가 아니다. 대한민국 시대에 맞게 새로 만들어진 무도다.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 5천년 역사의 정수를 다 모아서 집대성했다. 이런 설명도 덧붙이고요. 아,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까지 내려온 그런 전통 무예하고는 좀 다르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호 아래서 탄생한 새로운 시대 정신, 이걸 담은 무도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태권도라는 이름보다는 정신수련의 길이다. 이런 의미에서 수련도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수련도? 네. 그냥 단순히 뭐 몸 단련하거나 뭐 호신술 이게 아니라 이 시대에 태어난 한국인들, 특히 그 홍익인간 지도자가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한 어떤 정신수련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술 연마 그 자체를 넘어서 어떤 정신적인 경지, 거기에 이르는 걸 목표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심지어 뭐 세계인이 함께 수련해야 할 수준의 무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 보면 와, 이 자료가 태권도에 부여하는 의미가 정말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크죠.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태권도는 이제 한국을 넘어서 전 인류에게 필요한 그런 수련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전 인류에게요? 와, 근데 왜 그렇게까지 보는지 그걸 이해하려면 이 자료가 제시하는 그 독특한 인류 역사관, 이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 부분 저도 봤는데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인류 역사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잖아요. 진화기, 성장기, 활동기. 네네. 이게 상당히 독창적이에요. 조선시대까지를 진화기로 본다는 거죠. 네, 진화기는 인류 전체의 어떤 완성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30%요? 네. 이 시기 동안에는 민족들이 뭐 국제적으로 교류하거나 활동하기보다는 주로 내부적으로 자기들 고유의 DNA,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이나 역량 이런 걸 키우는 데 집중했다는 해석이죠. 한국사로 치면 이제 조선시대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그 진화기는 언제 끝났다고 보는 건가요? 그 인류 전체가 30% 정도 완성되었다고 보는 시점. 그게 바로 1, 2차 세계대전 즈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 세계대전. 네, 그때까지 각 민족이 내부적으로 역량을 키워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좀 상당히 충격적이고 논쟁적일 수 있는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1, 2차 세계대전이 일종의 인류 정리 과정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소위 말해서 쓸만한 사람, 그러니까 다음 시대로 나아갈 자격이 있는 30%의 인류만 남기고 뭐 나머지는 이 전쟁을 통해서 정리되었다는 좀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네,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 나오는 주장일 뿐 저희의 견해나 어떤 역사적 사실 판단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자료의 주장입니다. 네, 아주 독특한 역사 해석인데요. 이 자료는 이 정리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인류가 다음 단계, 그러니까 성장기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봐요. 아, 그리고 바로 이 시점, 진화기가 끝나고 성장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딱 등장했다는 거,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타이밍이 그렇군요. 네.
이 성장기에는 이제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태어나서 인류의 정신적인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성장을 위한 핵심 도구가 뭐냐? 바로 태권도, 즉 수련도다.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와, 세계대전을 인류 진화의 어떤 필연적인 단계,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뭔가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인류 전체를 고목나무에 비유하는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서양은 가지고 중화권은 줄기고 대한민국은 뿌리다, 이런 비유요. 네. 그 비유는 이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보입니다. 뿌리가 나무 전체의 근본이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인류 정신 문명의 어떤 근본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역사관하고 비유를 통해서 태권도가 왜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인류 정신 성장을 위한 수련도여야 하는가, 그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성장기에 들어선 인류, 특히 뿌리에 해당하는 우리 민족이 정신 수련을 통해서 지도자를 키워내고 인류 전체에 기여해야 한다. 이런 사명감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독특한 역사관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자료는 태권도가 그냥 운동시설이 아니라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학교 교육하고는 다르다고 딱 선을 긋는 점이 또 흥미롭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주로 지식 습득 과정이다 이렇게 봐요. 물론 지식 습득도 필요하긴 한데 그건 어디까지나 과거의 것을 배우고 모으는 행위일 뿐이다. 미래를 열어갈 진정한 교육은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죠. 아, 진정한 교육의 핵심은 인성함양에 있어야 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지식은 과거의 산물이고 교육은 미래를 만드는 과정이다. 와, 이것도 참. 그럼 이 자료가 말하는 그 진정한 교육,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이 좀 다르다고 설명을 해요. 아주 어릴 때는 기본적인 예절 교육, 이게 중요하고, 예절 교육. 네. 그리고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본격적인 인성교육, 이걸 다른 말로는 사회교육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또 바르게 성장시키는 진짜 교육이다라는 거죠. 예절 교육에서 시작해서 인성, 사회 교육으로 나아가는 단계적인 접근이네요. 네. 특히 그 예절 교육에 있어서 태권도장의 역할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 네, 맞아요. 뭐 부모나 교사, 심지어 대통령이나 종교 지도자도 가르치기 힘든 예절을 태권도장에서는 아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심지어 하루만 배워도 아이들 눈빛이랑 행동이 달라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건 좀 과감한 표현 아닌가요? 상당히 자신감 있는 표현이죠. 네. 근데 이 자료는 태권도 수련 그 과정 자체가 예절을 몸에 익히게 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고 보는 거예요. 아, 과정 자체가요? 네. 뭐 사범님에 대한 예의, 도복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사법, 기합 넣는 거, 도장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규율이나 존중을 배우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위아래를 알고 상대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게 다른 어떤 교육기관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태권도 무도인이 가진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고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힘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태권도 수련의 그 환경 자체가 예절 교육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관점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청소년기 이후에 필요하다는 인성교육 또는 사회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2단계에서는 이제 좀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관계 맺기, 그리고 소통 방식, 이걸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친구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부모와 자식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뭐 형제 간의 우애는 뭔지, 더 나아가서 남녀 관계, 부부 관계까지 다 포함해서요. 단순히 뭐 착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이걸 배우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듣고 보니까 진짜 현대사회에서 정말 중요한데
어디서 제대로 가르치거나 배우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네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자료는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들, 특히 가정 불화나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의 근본 원인을 소통 부재에서 찾아요. 소통 부재요? 네. 심지어는 가정의 97%가 소통이 안 되는 실패한 가정이다. 이런 좀 극단적인 진단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97%요? 와. 가정 내 소통이 단절되는 게 결국 사회 전체의 질서나 에너지 순환을 막고 심지어는 병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97%라니. 충격적인 수치네요. 대한민국 사회가 과거처럼 정해진 신분 질서나 역할에 따라서 관계 맺는 게 아니라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정작 그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어떤 역설, 이걸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결혼하고 나서 소통이 확 줄어드는 현상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만으로는 이런 관계 맺는 능력이나 소통 능력을 기르기가 어렵다는 거죠. 친구란 뭔지, 진정한 부모-자식 관계는 어때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우고 내면화해야 사회에 나가서도 건강한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 예절 교육이든 인성 교육이든 그 핵심에는 소통에 딱 자리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자료는 소통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 말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있게 다루더라고요. 말이 그냥 의사 전달 수단, 그 이상이라고요? 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자료는 말 자체가 인간 고유의 능력이면서 그 자체로 생산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말이 생산활동이다. 네, 더 나아가서 말의 질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의 질량이 그 사람의 삶의 질량을 결정한다.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말의 질량이 삶의 질량을. 네, 그러니까 낮은 질의 말을 하면 낮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되고 높은 질의 말을 하면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와, 말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이거 상당히 무게감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그 말의 질량은 어떻게 높일 수 있는 건가요? 지식을 많이 쌓으면 되나요? 여기서 다시 교육의 중요성이 딱 나오는 겁니다. 지식 습득만으로는 똑똑해질 수는 있는데 말의 질량까지 높아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지식만 많고 인성교육이 부족하면 그 지식을 자기 자랑하는 데 쓰거나 남을 비판하는 데 사용해서 오히려 더 낮은 질의 말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렇군요. 지식과 말의 질이 꼭 비례하는 건 아니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진정한 인성교육을 받아야 말의 질이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인성교육의 핵심은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상대를 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이게 말로 표현될 때 비로소 높은 질의 말이 된다는 겁니다. 상대를 위한 말. 네, 상대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북돋아주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존중하고 따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성교육의 근본이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다라는 설명입니다. 기술이나 지식만으로는 인기를 얻을 수는 있어도 진짜 존경은 말의 질에서 나온다. 이런 통찰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듣고 보니 이 자료가 구분했던 그 지식과 교육의 차이가 결국 이 말의 질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식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만 교육받은 인성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그런 말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이 자료는 이런 높은 질의 말을 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순환되고 그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태권도 수련과 예절, 인성 교육이 바로 이런 말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언급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인간은 본래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신이고 육신은 그 영혼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이런 관점을 제시해요. 그래서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힘, 내공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네. 이 관점이 사실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의 어떤 철학적인 기반이 되는 셈입니다. 인간이 단순한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잠재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태권도 수련 같은 육체 단련과 예절, 인성교육 같은 정신 수련,
이걸 통해서 그 내면의 신성을 발현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하. 이렇게 내공을 쌓고 성장한 이들이 바로 앞에서 계속 나왔던 홍익인간 지도자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인류 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런 사명감을 특히 강조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특정 세대에 대한 언급도 좀 흥미로웠어요. 베이비 부머 세대. 그러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부터 남녀가 동등하게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지식을 배우기 시작했고, 동시에 어릴 때부터 민족의 역사적 사명,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점. 이걸 좀 특별하게 조명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그 베이비 부머 세대부터 시작해서 소위 X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세대들이 비록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수 있지만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동시에 그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국민교육 헌장 내용 있잖아요. 네네, 기억나죠? 그걸 접하면서 자랐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을 합니다. 이것이 이 세대에게 홍익인간 지도자로서 성장해야 할 어떤 잠재력과 시대적인 소명을 부여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로 보여요. 아, 그런 해석이군요. 특히 남녀가 동등하게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한 역사적인 전환기였다는 점도 중요한 배경으로 보고요. 이런 교육적, 시대적 배경을 가진 세대가 이제 정신적인 성장을 통해서 인류에 기여해야 할 때가 왔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는 태권도라는 구체적인 소재에서 시작해서 한국인의 역할과 사명, 독특한 인류 역사관, 또 교육의 재정의, 소통과 말의 중요성, 그리고 인간의 영적인 본질까지 정말 방대하고 독특한 세계관을 보여줬습니다. 네. 태권도가 단순한 신체 단련을 넘어서 정신 수련과 인성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우리가 쓰는 말의 질이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통찰, 이게 특히 깊은 인상을 남기네요. 정과 사회의 어떤 건강한 소통, 관계 맺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곱씹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보고 내적인 내공의 성장을 중시하는 관점, 그리고 태권도라는 수련법을 통해서 이 모든 걸 통합적으로 이루려고 한다는 점도 이 자료의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료를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중에 특히 여러분의 생각과 좀 맞닿거나 혹은 이건 좀 질문을 던지는데? 하는 지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교육에 대한 관점, 특히 관계와 소통,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말의 무게와 진략에 대한 강조가 혹시 여러분의 일상에 좀 작은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주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냥 무심코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탐구에서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